거기 모의고사 어디 뽑으냐, 저. 이거 말하는데. 됐어, 안 해. 아, 무슨 쌀이었어요? 아니, 아니, 저. 비빔 같은 거. 비빔. 버프? 맞아. 어디 뽑아라. 대상 뽑나? 그래요. 우리가 35번부터 오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35문제가 난이도가 있죠. 근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35번 문제 같은 거는 약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출조합니다. 수능 볼 준비가 됐죠. 네. 35번 문제는 좀 됐고요. 35번 문제가 이제 좀 힘겹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많이 좀 숙달돼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제가 정시반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건 안 다치고 문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쵸? 앞에 무조건만이랑 다르게.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얘는 이번 수는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30번이랑 약간 유사하죠. 근데 따져보면 작년 수능 30번보다 좀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합성이 2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합성함수가 32개 합성하잖아요. F랑 G랑 2개만 합성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3개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35번 gx가 익스포넨셜의 사인 파이 x 빼기 1인데 자 이거를 또 다른 3차 함수 fx에 합성하자. 이미 gx가 잠깐만요. 한번 써볼게요. gx를 이제 ax랑 bx라고 쓰면요. ax 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bx는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자 gx가 일단은 이거거든요. b에 ax가 합성되어져 있는 애인데 이런 애 안에다가 다시 fx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그리는 상황이거든요. f에 a에 bx가 합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에 사인 함수에 2차 함수인가요? 3차 함수에 사인 함수에 지수 함수 합성하는 거니까 빡셉니다. 특히 뭐가 빡세냐면은 얘네 둘이 빡세죠. 얘네 둘이. 왜냐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에요. 사실 익스포넨셜 함수는 1대1 대응이라 어차피 누굴 따라가요? 안쪽에 있는 애의 개형을 따라가죠. 결론은 우리가 안쪽에 있는 애를 해결해야 되고 그 아이의 개형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접근할 건데 근데 의외로 이 문제는 일단 얘를 먼저 그려놓을 거고요. 이게 겉함수잖아요. 지금 hx 누구다? 다시 한번 hx가 g의 f잖아요. 그래서 저는 겉함수인 gx를 먼저 그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fx 이 3차 함수 합성할 거예요. 자, 이 함수 어떻게 그리느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 함수는 sin x가 어차피 sin 파이 x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자,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0,0을 기점으로 이 점은 익스포넨셜 분의 1 빼기 1. 자, 여기 1점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을 보긴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안에 마일부터 1까지만 들어올 거니까. 이 점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gx를 먼저 그릴게요. 겉함수 먼저 그릴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생각해보세요. 마일부터 1 여기를 왔다 갔다 그릴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면 빠르게 캐치가 되신다면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겉함수 누구? 겉함수 얘죠.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x로만 나올 거고 마일부터 1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그러면 sin x, sin 파이 x는 또 어떻게 그려지냐? sin 파이 x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것만 그려보면은 자, 0을 기준으로 볼까요? 0에서 1까지 찍고 1에서 마이너스 1 찍고니까 0에서 1까지 찍고 라는 것부터가 이미 자 여기가 0이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0에서 1까지 그려줘야 되니까 0에서 1까지 그려줬다가 1에서 마이너스 1 찍고 가야 되니까 이쯤이 0이면 좋겠어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인해 보면 좋은 게 그럼 이 친구의 자, 이런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냐 자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누가 담당하냐면 속함수가 담당하잖아요. 속함수는 파이 x다 보니까 얘가 1이고 2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거든요. 파이 x니까 사인 파이 x. 그러니까 두 번째 근 올라가서 내려온 두 번째 근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이고 이런 게 합성함수가 아주 편안하게 돼야 돼요. 분업이 돼서 일단 겉함수를 먼저 그려서 겉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겠구나 반복적으로 그러면 얘부터 얘를 찍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린다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그려지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1까지 한번 x를 넣어볼까? 0부터 1까지 넣으면은 x에 0부터 1까지 넣으면 1까지 찍고 1에서 0까지 찍으니까 1까지 찍고 1에서 0까지 찍으니까 이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들 1, 2, 3 자, 속함수에 있는 1, 2, 3, 4 이런 정수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잠깐만 속함수에 정수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겉함수에서도 정수들로 되어 있는 근 위치하겠다라는 걸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다면 계속 수업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내비두는 건 절대 안 되죠. 근데 못 알아서 아무것도 안 쓰거나 그냥 방치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노력을 하셔야죠. 언젠가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합성함수가 나왔고 그래서 내가 뭘 그렸다? 벌써 gx를 그렸다. 이 gx는 또 누구의 겉함수? h의 겉함수더라. 그렇습니다. 자, fx는 3차 함수인데 이 문제가 딱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hx 잠깐 볼게요. hx는 x는 0에서 극대를 갔는데 이건 뭐 오케이인데 그 극대 값이 또 0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자, hx의 정의역이 0일 때 치역도 0이다를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정의역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3차 함수를 몰라요. 3차 함수가 왜 여기가 정의역이 얼마인지 여기 정의역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봐봐요. gx를 그릴 때는 뭐라 그랬죠? gx를 그릴 때는 속함수의 정의역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겉함수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hx를 그리려고 보니까 겉함수는 다 알아요. 근데 속함수를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이게 와야죠. 겉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y 값을 활용해야 되겠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x는 0에서 그래 극대값. 근데 속함수 x는 0이 어딘지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얘 먼저 찾아야죠. 극대값이 0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겉함수의 함수값이 0인 점들을 볼게요. 이런 점들이네요. 이런 점들이죠. 느낌이 세요. 근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죠. 이런 점이 나왔으면은 이런 점이 만약에 이 겉함수가 극대를 이미 0으로 갖고 있어요. 겉함수가 극대값을 0으로 갖고 있으면은 조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런 값은 예를 들어 여기 x는 겉함수 gx를 여기다 그렸는데 예를 들어 x는 0에서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x는 0이 이런 데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x는 0을 기준으로 내가 함수값이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0,1 지나가서 치고 만약에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쓱 지나갈 거 아니에요. 겉함수 그림이. 그러니까 아무개나 다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겉함수가 y값 0 갖는 점은 일단 겉함수의 극값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극대값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속함수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렇게 틀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x는 0이고 이 좌표가 1이야. 그러면은 gx 입장에서는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받았다가 y가 1까지 받았다가 다시 1부터 내려가잖아. 어디까지? 1부터 여기 마이너스 3이라 하자. 마상까지 내려가는 걸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 합성함수를 그려볼게요. x는 0 근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함수는 정의역 담당하는 거예요. x는 0 근처에서 x는 0보다 작은 애 넣어볼게요. 합성함수 0보다 작은 애 넣으면 뭐가 돼요? 이런 그림이 그려진대요. 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가 딱 찍히고 망했죠,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가 찍히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부터 마삼을 거꾸로 돌아가겠죠? 그쵸?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1부터 마삼짜리 극함수가 그려지겠죠? 이런 극소죠? 하지만 우리 소득을 얻었죠. 만약에 x가 여기 있는 거면 x가 3차 함수에서 극대 꺾이는 부분이었다면은 얘네들은 홀수는 안 되겠구나. 짝수여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와서 자, 예를 들어 얘가 2라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왔어요. 오고 다시 2부터 백을 해요. 백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때가 맞죠? 여긴 x는 0이 맞죠? 합성함수에서 왜요? 속함수의 정의야. 따라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건 알았어요. x는 0에서 이 속함수인 친구, 정의역 담당하는 친구가 x는 0에서 꺾어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쵸? 그때 아니면 극소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때값이 0인 합성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속함수, 겉함수 역할 좀 제대로 구별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겉함수 그려놨고 속함수 1도 몰라. 그런데 문제에서 합성함수가 정의역 x는 0에서 치역 0을 갖는 그때 정의역 함수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겉함수는 알아. 겉함수가 y값 0인 점 찾아보니까 겉함수 y값 0인 점들이 이렇게 관통근들이야. 관통근이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가야 되잖아. 그치? 왔다가 가야 되니까 3차 함수 굴곡이 있어야 되고 x는 0이 극값이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논리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합성함수가 편한 친구들은 거의 끝났어요. 이걸 벌써 눈으로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gx만 그려놓으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둘 중 하나구나. 꺾여야지. 근데 밑에 하나 보니까 더 밑에 읽어볼게요. 나머지 거 말고 f'3이 0이래요. 최고차함에서 양수인 3차 함수를 생겼는데 3에서도 프라임이 0이라네? 그럼 끝났죠. 여기가 x는 0인 거죠. 여기가 x는 3인 거고. 그쵸? 이 문제는 이렇게 그려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굳이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거 hx를 괜히 미분해서 왜냐면 h' 0이 0이니까 h' 0이 0이잖아요. 그쵸? hx가 그때 가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굳이 이걸로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속도가 안 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하는 건 속도가 안 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래프로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 아마도 근데 해설지는 싹 다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합성함수 기출 문제에 대한 거는 좀 약간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네. 인간 강사들도 다 그래프로 풀 겁니다. 해설지로는 답이 없죠. 해설지는 싹 다 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일단 가볼게요. 그림으로 맞추고 10도 60 나면 그때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푸는 거니까.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볼게요. fx는 그때구나. x는 0에서 봐봐. 아까 내가 그때라고 가정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홀수는 걸러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찍는 애가 중요하지 이렇게 찍는 애가 중요하지 않거든. 짝수에서 나올 거니까 이 친구 함수값이 짝수입니다. 일단 저 멀리서 오다가 짝수에서 멈춰야 되니까
그 짝수가 얼마일까 궁금해해야 되는데 F3 2분의 1이래요. 이건 내려둡시다. 자, F3 2분의 1이고 이 짝수 값 잠깐 K라고 줄게요. 네, 됐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함수를 어딘가에 짝수까지 딱 찍고 다시 2분의 1까지 백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궁금한 건 이거죠. 이 함수에서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저 친구는 누굴 찍을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는 1이거든요. 2분의 1이 누굴까? 2분의 1이 바로 얘인 거를 알아주면 좋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역시 자 일단 이건 gx 페이지로 가볼게요. hx 잠깐 잊어버리고 gx 입장으로 가봅시다. gx도 합성함수였거든요. gx도 합성함수였잖아요. 자 합성함수의 속함수는 얘였죠. 제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 2분의 1이 궁금해졌잖아요. 어쨌든 2분의 1 찍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에서 1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 파이엑스는 2분의 1에서 정점 1을 찍죠. 정점 1을 찍었다는 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정점 찍었다는 거죠. 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지금 1이 들어왔을 때, 이 y값은 1이 들어왔을 때 찍히는 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가 확실하죠. 네, 속함수가 2분의 1에서 x는 2분의 1에서 이 값을 내렸으니까 그대로 속함수의 정의역 2분의 1 들어와야죠. 그쵸? 아, 지금 gx는 이 극소값들, 극대값들이 2분의 이제 정수인 좌표이 되는 거죠. 2분의 홀수 좌표들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같은 논리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 그리기가 편해졌죠. 2분의 1이 좀 애매한 데 있었으면 짜증이 났을 건데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겁니다. 되었죠? 나머지 건 읽어볼게요. 0부터 3 사이에서 제가 이제 합성함수 0부터 3 사이를 그릴 건데 hx는 1, n 7분의 7이래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 hx는 1이래죠. 뭐 치역값이죠? 치역값 누구 보면 돼요? 겉함수 보면 돼요. y는 1 어디 있어요?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1보다 커야 얘 1.7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익스포넨셜이 2.7이니까. 아, 근데 있긴 있겠네. 저기 그럼 이 봉우리가 몇 개 있어야 되냐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0부터 3까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깔끔해졌죠? 0부터 3도 너무 좋아요. 왜 0부터 3이 좋냐면 잘 보세요. 0부터 3이 왜 좋냐? 자, 얘는 정의역이죠? 계속 이렇게 정의역, 치역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야, x 0부터 3을 보겠다, 합성함수. 정의역 범위가 이거야? 누구 봐야 돼? 얘 봐야지. 얘를 보면은 그림이 뭐부터 뭐만 들어오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 그림인 이 그림만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걸 집어넣은 거. 근데 야, 얘가 들어가면 gx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오냐? k부터 2분의 1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k부터 2분의 1. k부터 2분의 1만 그려보자.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 k 값은 극대를 찍고 있을 겁니다. 그림이 극대를 찍고 있겠죠. 야, 여기서부터 y는 7개 나와야 된다고. 잠깐만요. 야, 2분의 1 요렇게 찍네. 그러니까 저기 어디가 k부터 계속 그려지다가 2분의 1 요렇게 찍네.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그림을 그리면은 그려지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데 3에서 일단 이게 정답이야. 7개 3에서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2분의 1 딱 좋게 마무리될 거 아니야. k부터 2분의 1 그릴 건데 탑 2분의 1 마무리될 거 아니야. 그치? 문제가 쉽습니다. 이렇게 세 봉우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야지 y는 1과 만나는 게 7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약간 다 전부 다 해주고 싶어서 진중하게 하고 있는 거고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느껴야 되는 게 겉함수, 속함수 구별하면 겉함수는 정의역, 누구의 정의역? 합성함수의 정의역. 속함수는 누구의 치역? 합성함수의 치역. 이게 완전 받아들여지면 이 문제 개쉽다 이거예요. 진짜로.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 샤프 놓고 던지고 그냥 유튜브나 보라고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라고요. 다음번에 합성함수가 또 나오면 그때 맞아서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건이 여기 문제집 말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6모 이후에 푸는 그 정시 킬러 문제들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거죠. 야, 잠깐만 몇 개 그려줘야 되냐? 어서부터
8일 때부터 그려야 되겠네. 8이네. 다시 봐봐. 4부터 그리면 완전 봉우리 하나에 반봉우리, 완전 봉우리 하나에 반봉우리 4일 때, 그럼 6일 때면 봉우리 2개에 반봉우리. 8일 때부터 그려야 되겠네. 8이네 8. 그렇죠? 딱 쓰는 것도 설명해 좀 다 했죠? 어디다 하면 되지 이제? 어디다 하면 되죠? 잠깐만요. fx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9이냐 이거? 잠깐만 0이랑 3이니까 이거 딱 치면은 여기가 4냐? 아닌데? 두 칸이 아니잖아.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여기 얼마야? 2분의 9? 2분의 9? fx는 fx 빼기 2분의 9는 뭐야 8은 8은 최고차항기수 모르고요. x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얘가 3,2분의 1 지나니까 3,2분의 1 넣으면 답 나오겠죠? 3 넣으면 2분의 1 여기 8은 3 넣으면 a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5 a는 9분의 5네요 그쵸? 나머지 있는 거 하자 됐죠? 네 요것도 수능 30번 문제였거든요 수능 맞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평가원은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 기억하기로 맞을걸? 맞을 거야. 네, 합성함수 계속 말씀드렸죠? 하시면 됩니다. 네, 겉함수, 속함수 담당하는 정의역자가 담당하는 거. 근데 저는 일단 선생님은 아직까지 나처럼 설명하는 인간 강사도 아직은 못 봤는데 각자만의 방식이 있어. 어떤 강사님은 이제 그 약간 축을 틀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3차 함수를 여기다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등등등 3차 함수가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얘네가 다 정의역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의 함수가 이 정의역 따라서 그려진다. 설명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나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정의역, 치역 따로 분업하는 거. 한번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36번 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별거 없는데 귀찮아 보인다. 자 볼게요. 기울기가 m1, m2예요. 둘 다 양수 기울기인데 1부터 잡고요. L1을 y축의 대칭이라고 하는 게 L3예요. L1만? 오케이. 야 그럼 L3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1이겠지? 그렇지? 기울기 반대부호겠지? 그렇죠? L1의 기울기가 m1이니까 L3는 마이너스 m1 그렇죠?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AB의 길이, AC의 길이 좋고 외접근의 반지름을 줬어요. 그냥 합시다. 그거 그냥 별거 없어 보이는 문제니까 가볼게요. 얘 먼저 그려야겠다. 화이트 배치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고 L1, L3, L2, ABC 자, AB의 길이가 12 AC의 길이는 9 네,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해볼까요? 각을 세타2라고 잠깐 둘까? 볼게요. 왜냐하면 외접은 반지름 길이 줬으니까 세타1 그래 세타1 그러면은 9니까 여기가 세타2 세타2 자 먼저 사인 세타1 분의 12가
5분의 3이네요. 사실 사인 값이 그 변의 비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변의 비가 3대 4니까 사인 값도 3대 4겠죠.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체크해봤고, 자 문제에서 기울기 m1m 줬잖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각도를 좀 쪼갤게요. 어떻게 쪼갤 거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선 문제 나왔으면은 x축에 평행한 각을 쳐야 돼요. 근데 평행선은요, x축에 들어가. x축에 평행한 선은 이런데 굳이 진짜 x축일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선 하나를 딱 칠게. 그럼 지금부터 이 각도가 L3의 동경이고, 각도 L3의 각도고, 요 각도가 L1의 각도인데 L1의 각도 알파라고 잠깐 할게. 알파라고 할게. 맞잖아. 그럼 여기 알파야. 야, 알파지? 잘 들어봐. 여기도 알파지? 왜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되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들이. 맞잖아. y축 대칭 직선했다는 건 사실 x축 대칭하는 거랑 다를 바는 없거든. 야, 그럼 봐봐. 이 2알파가 누구야? 아까 쓴 세타2야. 이 알파가 여기 세타2야. 9랑 같이 엮여있던 애. 그럼 잘 들어봐. 너네 이거 알다시피 탄젠트 알파가 m1인 상황이야. 탄젠트 알파가 m1인 상황이야. 근데 내가 지금 세타2가 2알파라며. 내가 탄젠트 2알파를 알아. 4분의 3이야. 그치? 야, m1은 구했다. 4분의 3은 1 마이너스 m1의 제곱 분의 2 m1이네. 그치? 야, 이거 연립해보자. m1 얼마 나오냐 얘들아? 좀 말해줘. 3분의 1? 3분의 1 나오는데 연립해? 만약에 다른 값이 또 나왔다? 문제 나와있어. m1은 1보다 작다. 양수이고 1보다 작다. 그치? 일단 하나 구했다. 두 번째 거 하자. 그럼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세타1을 좀 표현해야 되겠는데, 세타1으로 가볼게. 세타1을 보니까 이거 한번 보자. 세타1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나 그어놓은 이거 그대로 이용할게. 그어놓은 거 그대로 이용할게. 봐. 요거 하나 알파의 각도가, 지금부터 내가 얘를 베타라고 할 거야. 왠 줄 알아? L2에 대한 직선에 내가 x축 평행한 가로선 그리는 거잖아. 베타라고 놓으면 뭐가 돼? 탄젠트 베타가 m2네. 탄젠트 베타가 m2야? 하나씩으로 써야지. 통일성 있게. 탄젠트 베타 m2네. 세타1은 누군데? 세타1은 지금 보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네. 세타1은? 야, 사인 세타1이 5분의 4인데, 그러면 내가 탄젠트 세타1은 지금 3분의 4인 것 같은데,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잠깐만, 이 세타1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 아니야? 그치? 세타1이 이거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4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세타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을 안 했네? 세타1은 둔각이냐? 둔각인 거 같죠? 아씨. 야, 미안해. 세타1 둔각인 것 같다. 여기 예각인 것 같다. 뭐 어떻게 판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애초에 각도가 3분의 1이잖아. m1은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보다 작잖아. 45도보다 작단 말이야, 알파가. 야, 그럼 봐봐. 45도보다 작은 애인데 베타도 45도보다 작아. 왜? m값이 1보다 작대잖아. 기울기 1보다 작고 알파도 45도보다 작아, 이거 45도보다 작아. 두 개 더하면 이 친구 둔각이야, 둔각. 그렇지? 둔각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사인 세타 1이 5분의 4인 건 알았는데 여기 실수하면 안 되겠다. 탄젠트 세타 1 애초에 마이너스 3분의 3. 얘가 애초에 마이너스 3분의 3이 둔각이니까 좀 그림 같은 거 잘 활용하자. 느낌이 좀 쎄해가지고 저기 각도가 좀 커 보이는데 그럼 봐봐. 애초에 세타 1이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삼분의 4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4네. 이거 뭐라고 쓰면 되냐? 1 빼기 m1 m2 자 m1 더하기 m2 한 개 3분의 4라고 나오는 거니까 m2도 금방 나왔다? m2 얼마 나오니? 13분의? 13분의 9 13분의 9 나오면 된다. 자, m1 3분의 1, m2 알았고 문제도 네, 둘이 곱하고 78 곱하래요. 78을 39에 2배니까 되네요. 이제 양수 그 뭐냐 자연수가 나오겠다. 그쵸? 네. 36번 같은 문제는 수능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해야 된다? 직선들 나오면은 직선들한테 가로선 치세요. 가로선 치고 가로선에 그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 있죠? 얘를 이 직선의 일반각으로 두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직선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들어보세요. 여러 개 나오면은 가로선을 이런 애매한 데 치지 마시고 웬만하면 교점을 지나게 치세요. 훨씬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야 이런 문제가 있어 끼인각 구하네 그럼 이런 데다 제가 치긴 했거든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세타 해가지고 이제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이게 직선 두 개만 나오는 문제 여기 각도는 되게 편해요. 여기다 치면 세타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데 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문제들은 웬만하면은 교점에 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 문제 더 교점에 치고 싶었던 이유가 얘가 대칭이라서 네, 다 팁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37번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푸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36, 7번이 제가 알기로 같은 모의고사 안에는 29, 30번일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다른 모의고사들이랑 다르게 이게 탄젠트나 아니면 사인에 이런 덧셈 공식이나 이런 것도 있죠. 하여튼 얘네들에 관련된 문제들 등한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모의고사는 걔네들을 오히려 29, 30번에 중용했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어떨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봅시다. fx 얘고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인데 자 이제 문제에서 f'의 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네요. 가번이 이런 얘기죠. f' 알파는 f' 베타는 0이니까 두 근이 나쁜 조건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좀 하고 갑시다. 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 몇 번 같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풀이는 또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가번부터 해결할게요. 미분해보고 싶잖아. 자 f'x는 마이너스 a sin x 더하기 sin x 더하기 x 코사인 x 네요. 그쵸?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이러면 약간 에러네. 자, 이 친구가 0 되는 지점 우리 찾아줘야 되는데 자, 주목합시다.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확실하게 값을 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랑 다항함수 섞여 있으면 그래프 그리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와 사인, 코사인의 교점을 볼 거고 그 교점들 위치를 보면서 결정할 건데 생각을 해봐. 야, 수환아. 다항함수랑 삼각함수의 그 그래프 그래서 교점 볼 거야. 그럼 일단 대충 뭐가 나올 게 예상되냐? 어떤 식으로 근이 나올 게 예상되냐? 다항함수랑 삼각함수랑 교점이 더한되잖아,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형태로 근이 나올 거야? 만나는 게 요점이지. 좀만 잘 생각해봐, 진지하게. 그러니까 너가 이 문제 풀었든 안 풀었든 다시 한번 봐봐. 이미 정답이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다른 함수랑 함수가 연결되어져 있잖아.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 그래프를 그린다 했잖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럼 삼각함수랑 다항함수가 같이 그려지고 걔네 만나는 점을 볼 거 아니야. 엔간하면 봐봐. 엔간하면 근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대칭으로 나오겠지 슈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싹 다 그렇잖아. 뭐 아니면은 지난번 탄젠트 문제는 다항함수, 무리함수랑 탄젠트가 만나는 거였는데 점점 이제 근이 뭐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이 문제는 x분의 1 아니면 x랑 밖에 이제 안 만날 거거든. 보자. 자 일단 사인 넘기고 근 볼 거니까 사인 넘기고 코사인 나누고 탄젠트. 아 좋아요. 네. 다 넘어왔어요. a-1분의 1. 자 이거 지금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 얘도 원래 원점 지나는 점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얘네 대칭이 확실합니다.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탄젠트 함수 그림을 그렸는데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려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림을 그릴게요. 이 문제에서 0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 자, 저는 A가 문제에서 나와있나요? A가 없네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A가 양수이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서로 대칭입니다. A랜다. A-1분의 1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렇게 나오고요. 기울기가 음수여도 어차피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어쨌든 뭐예요? 마이너스 관계다 이겁니다. 네, 두 개의 교점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관계일 수밖에 없죠. 자, 문제에서 혹시 알파, 베타 0 아니죠? 알파, 베타는 또 0이 아니니까 0 빼면 남은 두 개의 근 무조건 나온다 이거죠. 네. 여기서 일반하게 아니 쌤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알파, 베타 실존하는 애들이에요. 네, 저기울기는 절대 안 되겠죠. 아, 무슨 얘기야? a-1분의 1이 1 나올 일은 없다는 얘기야. 1 나올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a 값이 클 일은 없네요. a 값이 1보다 크면 눕잖아요. 아, 2구나 1이야. 이 기울기가 1 나오는 게 a가 2지.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기울기가 누워. 양수인데 그럼 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으니까 a는 2보다 작겠네. 안 봐도 뻔하게 2보다 작아야 돼. 됐죠? 야, 왜 1 잡았어? 왜 a 2 잡았어? 여기 기울기 1이잖아, 탄젠트. 그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문제를 풀어. 아, 뭐야? a 1보다 작다고 밑에 있는데 개빡치네. 진짜 이거 아니 진짜. 잠깐만. a가 1보다 작으면 기울기 음수랜다. 음수겠네. a가 1보다 작으면. 아,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뭐야? 아, 알파랑 베타가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넘어서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넘어서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기울기 음수니까. 더 한다. 됐지? 자, 어쨌든 이건 맞아. 둘이 부호가 반대야. 자, 이제 나번 적용 들어가자. 이거 뭐야?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거 넘길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야 인간적으로 이거 이제 해보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라니까 이거 2베타야. 입에 눈이 있으면 봐. 탄젠트 베타 값 있잖아. 탄젠트 알파랑 얘도 마이너스 관계야.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위에 것도 뭐야? 2배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나번 조건 별로 어렵지 않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번 조건에서 좀 큼직큼직 보면서 아 뭐야 사인 함수랑 다항 함수 섞여 있는데 방정식을 풀라고 되어 있어? 교점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뭐라고? 아이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푸는 것은 못 푼다. 그래프라고. 그래프인데 뭐가 나온다고? 웬만하면 교점이
대칭형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면 좋죠. 문제가 수월해지죠. 베타가 나왔죠. 베타 4분의 3파이네. 그렇죠. 왜냐면 베타 아까 말했죠. 2, 4분면에 있구나. 네, 베타가 4분의 3파이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A 구할 수 있네. 여기다가 A 넣어볼게요. 야, x의 4분의 3파이 양변에 넣으면은 이게 교점이다 이거 아닙니까?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4분의 3파이가 들어오는데 약분할게요. 3파이분의 4. 자, 양변 뒤집을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3파. 뭔 소리야? 맞네. 4분의 3파이. 자, a는 그지같이 나오네. 1 빼기 4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a의 값입니다. 1보다 작긴 하네요. 이래서 뭘 빼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맞을 거예요. 이미 베타가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맞죠? 자,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싫어하고요. fx요. fx의 a 코사인의 x. 야, b 어디다 쓸게? x 사인 x 쓸게. 됐지? 뭔 소리야? a랑 b랑 지금 b가 마이너스 a랑 b가 아니야. b가 마이너스 a여야만 a로 묶었을 때 이거 나오면서 이거 지금 된다 이거 아니야. 그죠? 이 정도는 다 센스 있게 하시면 되겠죠? x 2개 필요하니까 얘도 x 2개 필요하니까 그래야 극한이 존재하니까 정리하면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2분의 a 정신 차려야죠?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인 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1이죠? 이게 C예요. 잠깐만요. F 먼저 할게요. F에 3분의 베타 빼기 알파 얼마지? 2분의 3파이니까 이거 2분의 파이네요. 그쵸?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3파이인데 3 나눴으니까 F 2분의 파이 구해볼게요. 너무 좋아. 앞에 거 0, 뒤에 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B.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B 말고 마이너스 A라고 쓸게요. 요거 빠르게 좀 계산하는 거고 2분의 파이 넣으세요. 자, 그리고 F 요거 더하기 C요. C가 얘죠?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 요거 한 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2분의 파이 더하기 1 빼기 2분의 3배의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 저기 구했으니까 대입하세요. 구했으니까 네, 마무리할게요. 문제가 괜찮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수능에 나오면요 29번에 딱 어울립니다. 제가 봤을 때 딱 29번짜리 문제. 네, 29번에 내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미분도 한번 했잖아, 그치? 괜찮죠? 네, 38번하고 잠깐 쉽시다. 이건 뭐냐? 이런 문제가 있네. 왜 나왔지? 이거 어렵냐? 문제? 아쉬워? 가볼게요. 편집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약간 믹사가는 애들이 있네. 이거 빼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쉽다 하니까. A1은 원점.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풀고, 네, 마무리할게요. 문제를 꼼꼼히 읽을게요. 그래야 더 쉬워지는 거지. n이 홀수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해. 짝수면 a 플러스 1만큼 이동해. 이거부터 2n번째 무조건 짝수번째네. a 2n번째는 홀수로 n번, 짝수로 n번 움직였다는 뜻이잖아. 아닌가? 홀수로 n번, 짝수로 n-1번이네. 잠깐 봐봐. a의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a의 1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a1의 원점이라면 a2로 가면은 짝수. 그러니까 a2로 갈 때는 a2로 갈 때 한 번 움직인 거고 a3가 2번 움직였고 a4가 3번 움직였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이네. 2n번째까지 가려면은 2n-1번 움직이네.
그러면 가로 먼저 움직이니까 가로가 n번, 세로가 n-1번 움직였네. 아니 그러니까 A의 2n번째 좌표는 간다 치자. 갔으면은 가로 n번이니까 A를 n번, 세로는 A 플러스 1인데 걔를 n-1번 갔다는 거네. 이거네 이거. A 2n 좌표는 얘부터 원점까지 거리 구하라는 거잖아. 문제가 좀 약간 그지 같긴 하다. 별로 안 어려워도 된다. 요거네. 요거 뭐로 나누네? n으로 나누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리미트 n 뭐 한다 이거 심각하네.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2분의 루트 34라고? 이렇게 a 구하면 되는 문제야? 심각하다. 얘들아 이거 n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 들어가니까 최고차원 개수만 비교하자니 내가 안 풀어도 되겠다 그치? 이거 나중에 빼야 되겠다. 이거 뭐 3점짜리 심각한데. 네, 잠깐만 쉬고